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항일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일 민족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우리가 191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뭐 해외에서 뭐 서간도, 북간도, 뭐 연해주 이런 데서 뭐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도 일어났고 임시정부도 수립됐고 뭐 이런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1920년대 우리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실력양성운동입니다. 이 실력양성운동은 민족운동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한 운동으로요, 실제로 실력을 양성하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국개몽운동 기억나나요? 애국개몽운동, 실력을 키우자, 그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이런 취지의 운동이었죠. 대표적인 운동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지금 따지면 신토부리입니다. 우리나라 거 쓰자,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품 쓰자, 토산품 애용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뭐 조선사람 조선것, 내 사람 내 살림 내 것으로 하자, 이렇게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고 평양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산장려운동은 뭐 크게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오면 이미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에게 많이 잠식이 됐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증식계획이라든지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미 일본의 경제에 잠식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뛰어넘기는 힘들었죠. 실제로요, 우리 물건이 만들어졌다 해도 일본 제품보다 품질도 떨어졌고 가격 경계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쌌죠. 그런데 우리나라 물건은 사실 공업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형태에서 가내수공업 형태의 물건이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격도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물산장려운동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품을 우리나라 것이다라고 속여서 팔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대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밀립대학 설립운동 구호를 보면 한민족 천만이 1원씩 모으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사료가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 1원씩, 이 사료가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 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때 뭐 홍수가 나고요, 막 실제로 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또 일제는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요,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뒷돈 뒷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횡령 혐의로 막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해서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뭐 홍수로 돈도 제대로 못 걷어졌고요,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횡령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믿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어쨌든 일본은 그래 우리 대학 설립해줄게 라고 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야, 대학 가고 싶으면 서울에 경성제국대학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거 하지마,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가 결국은 일본이 만들어줬던 경성제국대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경성제국대학이 어쨌든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실력양성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양성운동 외에도 사회운동도 전개됩니다. 다양한 사회운동. 어떤 형태로 전개됐냐면,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소작쟁이. 일본이 아무래도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증식 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일본 지주들이 조선에 들어왔고요. 그 과정에서 소작료를 계속 상승시켰죠. 처음에는 50%였다가 60%, 70%. 그러자 농민들이 결국은 소작쟁이, 이 소작료 받고는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한 겁니다. 소작쟁이. 아시겠죠? 우리 이 돈 받고는 일 못한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 암태도라는 섬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서 소작쟁이가 일어났습니다. 1921년대 암태도 소작쟁이 매우 유명합니다. 1923년부터 24년이네요.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통해서 야, 우리 이 돈 받고는 일 못한다. 이 임금 받고는 일 못한다. 라면서 파업을 주도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원산 총파업. 이때 이 원산 총파업은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노동자들까지 응원을 했다고 해요. 자, 이 돈 받고는 일할 수 없다. 노동자 깨어나라. 이러면서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4개월 동안이나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년운동은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방정환. 들어봤죠? 어린이날. 이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 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됐습니다. 지금 5월 5일날 우리가 쉬고 있는데 실제로 이때 제정됐던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이 방정환은요, 이 소년운동 뒤에는요, 누가 개입됐었냐면 천도교, 동학 세력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동학은 시천주, 그러니까 시천주 평등사상, 그리고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런 사상들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 계통의 이 방정환이라는 인물이 소년들도 인간이고 이들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도 뭐 우리 살펴보자, 이런 소년운동이 제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다. 자, 형평운동은요, 신분해방운동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냐면 백정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 사회적 차별을 받았거든요. 이들 사회를 차별을 받았던 이 백정들이 우리 차별을 받기 싫다. 신분 해방이 된 지 언젠데, 갑오개혁 이후 신분이 폐지되는데 왜 우리가 차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학교도 다니고 싶고, 우리도 공부도 하고 싶고, 우리도 여러가지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다라고 해서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운동은요, 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누가 성장했냐면 사회주의 계열이 성장을 했다.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점점 1920년대 오면 사회주의 계열이 성장했다. 당연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민족운동이 전개되었겠죠. 자, 민족주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운동도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운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식민교육, 차별대우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요, 수업 거부,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만세운동, 3.1운동에 버금가는 만세운동을 전개해보자라고 해서 순종의 장례식,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거든요. 고종의 장례식.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죽은, 순종의 장례식 날 우리 모여서 만세를 하자라고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제가 사전에 이걸 발각하면서요,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2의 3.1운동으로 불릴 만큼 더 확산됐던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물론 60만세 운동이 3.1운동을 뒤이어서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강주 지역에서 일어난 강주학생 항일운동은요, 뭐라 해야 돼? 학생들이 이제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남학생들이 버스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고 해요. 전차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하니까 이거에 발단이 돼서 한국 학생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학생 항일운동을 전개했고요. 실제로 이때 똑같이 서로 싸웠어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싸웠는데 오히려 처벌받는 것은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학생은 그냥 풀려났고요. 여기에 이런 차별을 받는데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것이 강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때 수많은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고요. 일반 시민까지 참여했고요. 이러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입니다. 3.1운동 다음으로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3.1운동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강주학생 항일운동이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항일민족운동에서 물론 실력 양성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도 있지만 항일민족운동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920년대 후반의 형태입니다.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민족주의가 분열돼 버립니다. 어떻게?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는 뭐냐면 일제와 타협하자라고 해서 자치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치론. 일본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민. 반면에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냐?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실력 양성운동에서 이어진 거죠. 실력 양성운동에서 자, 우리 실력을 양성하려면 결국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면서 자치론으로까지 간 거죠. 뭐 최린, 이강수 이런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 중심으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 그러니까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주의 운동을요 변질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본과 탈패해야 된다라니까 이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을 변질시켜버리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연합을 해서요, 우리 신간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이들은 철저히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제시키고요, 새로운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강령을 보면요,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그리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친일파들이죠. 이러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연합을 해서 새로운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해서요, 강연회도 벌리고요, 학생운동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이 강주학생운동을 최대 규모로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지원하고요, 여성운동도 지원해서 근우회라는 여성단체도 만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신간회가 다양한 활동을 해서 1920년대 민족운동의 한 획을 그을 뻔했으나 일제히 감시와 탄압,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연합하다 보니까 서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요, 신간회는요 오래 가지 못하고 해소됩니다. 1930년대 초에. 자, 그래서 1920년대 다양한 민족운동이 있었다. 항일민족운동에는 실력 양성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이 있었고, 자, 신간회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민족주의자가 분열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쨌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연합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일제히 탄압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갈등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실력 양성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한 신간회, 실력 양성운동, 사회운동, 학생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한 신간회.